금융위원회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달 말에 출시합니다. 30일부터 접수를 받는데요. 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영상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시중은행 금리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많은 탓에 좀 많은 분들이 이 상품에 가입을 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례 보금자리론은 예산 총 39조 6천억 원으로 한 40조 원 규모가 됩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달 말 1월 30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먼저 대상을 보겠습니다. 이 주택 가격이 9억 원, 9억 원 이하면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최대 대출 5억 원까지 한도 내에서 약 4%대 중반 에서 5% 정도의 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기준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을 합니다. 먼저 좀 눈여겨볼 게 이 소득 제한이 없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에 이 다들 아시다시피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소득 한도가 이제 7천만 원 이하로 소득 제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자체가 많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좀 있었던 분들이 많은데 이 소득 제한 없어지면서 문턱을 크게 낮춰준 겁니다. 만기를 보면은 한 10에서 30년 정도가 되고 만 39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기가 있고 만 34세 이하는 50년 만기로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로 이 40년, 50년 만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흔히 많이들 이용하는 30년 만기를 기본이 될 것 같고 좀 신혼부부나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이 만기가 30년보다 조금 더 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 자금 용도로는 크게 뭐 주택을 구입할 때, 그리고 기존 대출, 주담대를 상환할 때,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 이렇게 크게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1주택자는 기존 대출 상환 그리고 집주인들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신청이 가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 한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을 텐데 최대 5억 원 이내가 되고 LTV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7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고요. 그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 이 B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5%포인트를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도 10%포인트 추가로 차감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파트랑 다르게 이런 B아파트 주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사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 DSR일 것 같은데 DTI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DSR이 미적용을 된다는 점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될 텐데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규제를 많이 이번에 풀어준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소득 수준과 보유자금이 적다면은 이 매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이 많았는데 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이번에 좀 관련 문의가 크게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 LTV DTI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아까 이 규제 지역이 있었는데 규제 지역 외랑 규제 지역을 따로 이렇게 표로 구분한 게 있는데 아파트와 비아파트 이렇게 규제 지역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금리가 될 텐데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두고 금리 메리트가 실종됐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뭐 4%를 조금 넘는 4% 초반대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우대형 같은 경우에 4.65% 최소 4.65%에서 4.95%까지로 이제 금리가 나와 있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4.75에서 5.05%입니다. 4% 초반대가 아니라 중후반대인 점을 고려하면 확실히 이제 실수요자, 서민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금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만기가 길수록 이 금리는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우대형과 일반형은 어떻게 나뉘냐 보면은 주택 가격이 6억 이하
그리고 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이 차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대형 금리를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이다,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도 1억 원이 넘는다 하면은 이 일반형 차주에 해당합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5% 중반, 5% 초반대인 점을 고려하면은 뭐 불과 이 특례 보금자리론과 뭐 한 0.5% 차이밖에 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KB국민은행 주담대 최저 금리가 최근에 연 4.63%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최저 금리보다도 오히려 이 시중은행 금리가 더 낮은 경우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상품치고는 너무 금리가 높은 것 아니냐, 금리 혜택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할지 의문이 듭니다. 몇 개 좀 기사를 보면은 연봉 4,830만 원도 특례 보금자리론 5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 241만 원을 갚아야 한다.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별따기다. 아쉬운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금리가 13일 기준으로 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고,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1월 30일 이후에 대출을 받는 시점에 적용이 될 텐데, 이 금리는 현재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그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안심전환 대출, 이제 금리가 고금리일 때 조금 금리를 낮춰주는 이 상품을 내놨었는데, 이 안심전환 대출 역시도 생각보다 높은 금리로 흥행에 실패를 했는데, 그보다도 더 높은 금리로 책정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안심전환 대출과 뭐 비슷한 결과, 흥행에 실패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의할 사항도 몇 가지 있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동안에는 1주택 유지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하고 후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용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 한해서는 그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 있다면은 보금자리론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례 보금자리론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가입했을 때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간단하게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주택가격 9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9억 원 아파트 기준으로 LTV 70%를 적용하면은 6억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6억 3천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한도는 5억 원이기 때문에 LTV가 70%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적용이 돼 대출은 5억까지 가능하고요. 6억 원 아파트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억 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LTV가 70%,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대출 금액이 4억 2천만 원이 되는데, 이때는 대출 한도인 5억 원을 이 LTV 기준으로 했을 때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4억 2천만 원까지는 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 5%에 육박하는 금리로 실수요자나 서민들이 뭐 한 4억, 5억 원을 대출 받는다, 그러면은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자를 부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뭐 월 250만 원 정도는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택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거나 뭐 대출 금액이 상당히 적지 않은 이상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매우 잘 활용하는, 여유롭게 대출을 받았을 때는 월 2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 걸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 중에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분포해 있냐, 이런 통계 데이터가 있는데 부동산 R114에서 나왔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인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전국에서 이 두 구간을 합치면 되는데 80%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억 이하는 60%, 6억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은 20%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9억 원 미만 이하 주택이 34%, 수도권에서는 68%가 해당합니다. 이 서울 자치구별로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노원에서 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 노원에서 9억 이하 주택이 81%, 도봉이 80%, 중랑이 78%, 금천이 76%, 강북이 74%, 구로, 관악, 이런 순으로 재고 아파트 절반 이상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치구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요약해보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으나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예상보다 높다. 그래서 시중은행 금리와 현재 별반 차이가 없고 5% 금리를 이용해서 이 서민들 중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결국에 DSR을 이번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소득자도 이 상품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문제는 금리 부담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런 저소득자의 이자 부담 같은 경우는 사실 고소득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선택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결론입니다. 다만 이 시중금리에서 금리 같은 경우 하단이랑 상단이 있는데, 하단 적용을 받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먼저 신청한 후에 향후에 이 고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빠르게 이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좀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낮아질 때를 확인하고 갈아타는 점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